데이트 폭력 대 2차 가해입니다. 네.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게 나오는 거냐 같이 보시죠. 준강제추행 의혹 장경태 사실이 아니다. 근데 주진우 2차 가해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장경태 의원 어제 직접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실까요? 추행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데이트 폭력 사건입니다. 남친이란 자의 폭언과 폭력에 동석자 모두 피해자이자 일부 왜곡 보도로 사안이 변질됐습니다. 당일 저는 지인의 초대로 뒤늦게 동석했습니다. 다른 의원실 소속 보좌진으로 여자 4, 남자 2, 총 5명이었습니다. 당시 자리는 화기애애하게 진행되었고 다소 저에게도 불편한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갑자기 한 남성이 나타나 큰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1년이 넘은 지금 고소장이 제출되었고 그 의도와 동기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그 의도와 동기를 밝히겠습니다. 네,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한 얘기를 좀 들어보면 김기영 대변인님, 이건 성추행 사건이 아니라 데이트 폭력 사건이고 난 오히려 여기에 어떻게 보면 얽혀있는 나도 일종의 피해자다라는 취지의 얘기인 거거든요. 네, 제가 볼 때 그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되는 신공을 우리 장경태 의원께서 보여주셨는데요. 성추행 사건은 굉장히 은밀한 상황에서 있기 때문에 둘만이 알고 그 피해자가 좀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목격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영상이 있고 영상 속 녹취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니 거기를 왜?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정도 됐으면 본인의 잘못을 좀 인정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첫날에서 지금 한 4, 5일 지난 상태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당당하고 본인이 심판자의 입장에서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누울 자리 보고 좀 분위기 보고 견적을 내보니까 이거를 진영 공방으로 가져오면 이길 수 있다는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점을 계속 부각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변에서는 이게 내란 세력의 눈엣 가시가 장경태이기 때문에 장경태를 뭔가 공격하기 위한 음모론이 모락모락 피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본질을 호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 국회의원이라는 자리, 재선을 하고 또 지금 정청래 대표의 최측근으로서 여러 가지의 어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데 힘으로 누르겠다는 겁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개, 돼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본인이 반성을 해야 될 어떻게 보면 그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이 일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건 진실 공방이 아니라 본인의 성추행 사건을 어떻게 보면 데이터 폭력이라는 본질적인 사건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바꿔치기를 하다가 제가 볼 때는 끝내 되치기 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네, 지금 성추행 사건이 아니라고 프레임을 변경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안 먹힐 텐데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장경태 의원은 당사자죠. 이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 지금 직접 기자회견으로 아닙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고 이 민주당 보좌진 커뮤니티에도 이런 글이 올라왔다고 그래요. 같이 보실까요? 사진이랑 같이 올라온 게 우리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명의로 장경태 의원한테 성추행 협의를 뒤집어 씌우는 이 여자 비서관을 고발합시다라고 하면서 이 사진이 같이 올라왔다라는 건데 제목에 이렇게 나와 있죠. 누가 누구한테 성추행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여자가 남성의 어깨를 오히려 만지고 있는데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여긴 장경태 의원이 아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뭐 가짜 사진이다 아니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었던 그런 상황.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사진 공개에 또 주진우,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가세를 합니다. 주진우 의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민주당은 성폭력 2차 가해 정당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짜 사진까지 퍼뜨립니다. 앞에선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뒤에선 조직적으로 2차 가해질 고소고발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민주당의 자아분열 아닙니까? 라는 취지로 또 얘기를 했어요. 김진욱 대변인님. 이거 앞뒤 다른 거 아니에요? 라는 지적인 것 같아요. 민주당 소속의 보좌진의 그 한 명의 의견이 민주당 전체의 의견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미 이 사안에 대해서 윤리감찰단에서 진상을 조사를 시작을 했고요.
또 이 사건은 지금 경찰에서 수사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엇갈리고 있고 양측 모두가 자기들이 주장하는 바가 충분히 관철될 정도의 그 정보를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경찰 조사가 나올 때까지 그 조사를 기다려 보면 될 일입니다. 어느 쪽이 지금 거짓말하는지, 어느 쪽이 누군가를 부고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로 바로 시시비비가 가려질 수 있는 사안인데 이 사안을 놓고 그 당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2차 가해가 없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얘기함으로써 오히려 이 당사자가 누구인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2차 가해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을 지금 정치권에서 만들어내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우려점을 표하고요. 어차피 경찰 조사 과정이라든지 당의 윤리감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가려질 것이고요. 그에 따른 합당한 조치가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까지 좀 기다려주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 명의 글을 올린 게 민주당 전체 의견이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니겠느냐 조사하는데 이걸 자꾸 말하면 말할수록 오히려 이 해당 여성의 2차 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오히려 우려스럽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조승래 사무총장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지금 이제 윤리감찰단은 어떤 대표가 이제 감찰 지시를 했고 감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중간에 관여하거나 보고받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당은 어쨌든 말을 좀 아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어쨌든 감찰이 진행되고 있고 그 진행된 감찰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감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당에서 추가적으로 얘기할 건 없는 것 같다. 좀 기다려보겠다 감찰단의 조사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용환 위원님, 보통 이런 사건이 좀 벌어지면 이 사안을 이 진실 여부를 가리는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살아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탈당을 하는 경우가 있죠. 김남국 전 의원 코인 문제 때도 장경태 의원도 제 기억에 맞다면 장경태 의원이 살아서 돌아오시라고 탈당을 좀 얘기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 탈당은 아닌 겁니까? 제가 속한 기관에서도 1년에 2번씩 정기적으로 이제 성인지 감수성 이런 것들을 교육을 받는데 네. 여전히 저도 놀라고 있습니다. 제가 미처 느끼지 못한 이런 부분까지도 굉장히 이런 게 크게 될 수도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많이 이제 다시 배우고 하는데 네. 정말 불행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안타깝긴 한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살아서 돌아오겠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제 이게 최근에 발생해서 바로 어떤 게 이루어졌다면 그런 게 더 정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1년여가 지나면서 김준욱 의원님 말씀대로 양측이 아주 팽팽하게 대립하는 일이 있고 거기에 이제 제3자들이 이야기하면서 또 논란이 더 번져서 결과적으로는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이제 양상이 되는데 당 입장에서 이제 윤리감찰단의 지시를 조사를 지시한 상태에서 어떤 팩트가 나오기 전에 기존에 이제 너무나 팽팽한 그런 객관적인 입장들을 갖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놓고 지금 당장 뭐 물러나라 당직 그 서울시당위원장 이런 걸 물러나라 하기에 조금 몽삭한 면이 당 입장에서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뭐 좀 이렇게 뭐 물러나라 탈당을 하라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기엔 좀 당으로서도 좀 부담스러운 면이 없잖아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에요. 최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민주당 정권, 특히 문재인 정권 때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피해자 중심주의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 이런 부분들이 대법원 판결까지 어떻게 보면 녹아들었고 그와 같은 민주당의 여성 인권 친화적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여성표들을 민주당으로 가지고 간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들이 집권을 하고 그 이후에 거의 대부분 정말 많은 정치인들의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을 보면은 국민의힘 쪽이 아니고 민주당 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부산시장, 안희정 전 충남지사 그 연장선상에서 이 사안을 그 많은 국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습니까? 예전에는 민주당의 그 새누리당을 뭐라고 했습니까? 성누리당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는 거꾸로 더듬어 만진당이라는 비판을 들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법원 판결은 뭐라고 합니까? 피해 여성의 어떤 진술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 피해 여성의 주장과 진술을 존중해라고 하는데 그에 대한 존중은 전혀 볼 수가 없는 것이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추행이냐 데이트 폭력이냐
지금 국민들은 묻습니다. 2024년 10월 23일 무슨 일을 묻는 것이지 그 다음 날 24일 날 데이트 폭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날 과연 장경태 의원이 무슨 행위를 했는 것인지 지난 MBN 에 보도된 사진을 보면은 이 장경태 의원이 손으로 어떤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듯한 그런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을 묻는 것이지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고 그 다음 날 남자친구로 폭력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 사안이 해결될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게 쉽게 얘기해서 뭐 물타기를 하려는 것 같은데 이건 다른 사안이야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당의 입장은 그런 것 같죠. 윤리감찰단 조사가 있으니 좀 지켜보자라는 건데 윤리감찰단의 조사가 빨리 이루어져야 이 사안이 더 커지지 않고 좀 수습이 되는 국면으로 가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